마음이 가라앉아 있는 요즘 건강이 특히 유의들 하시고요. 이런 친친한 기분을 오늘 박성민 TV 개국과 함께 팍팍 날려버립시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현재 울산 중구의 제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나선 박성민 전 중구청장님과 함께 토크쇼를 통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홍형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성민 TV 개국과 함께 후보자의 인사 말씀을 들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울산의 중구의 호프 박성민 후보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프는 아니고 호프를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래통합당 울산 중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박성민입니다. 저는 지난 8년을 울산 중구청장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구청장 재직 당시에는 워커홀릭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일 중독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정도로 일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8년 세월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더라고요. 물론 이제 보람도 남고 또 여러 가지 참 기억도 많이 남습니다만은 시간이 일단 8년을 좀 이렇게 눈 깜짝할 새에 지내가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중입니다. 아무튼 우리 중구의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침체되고 아마도 전국의 중구가 다 오래된 도시고 이렇게 좀 올드타운이다 보니까 좀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의 새로운 희망, 새로운 꿈을 심는 일에 주력을 했고, 이제 우리 중구도 우리가 가진 역사 또 우리가 가진 전통 문화 이런 걸 가지고도 충분히 멋진 도시로 만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제는 그런 현장 행정, 현장 정치를 통해서 국회로 진출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국회는요,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담아내고 국민들의 마음을 가감없이 읽을 줄 아는, 그래서 그 마음을 국민들의 어떤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법을 재개정하고 또 여러 가지 심의를 하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 국회입니다. 그러면 국민들 의견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되겠다, 그죠? 당연합니다. 예. 당연합니다. 어느 기관보다도 국회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일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최일선에서 행정을 하고 최일선 주민들과 함께 호흡을 했던 제가 국회로 가면은 누구보다도 현장감 있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박성민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리 후보자의 인생관이랄까, 생활 신조랄까, 후보자 자신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면 어떨까요? 박성민은 어떤 사람인가요? 좀 자랑을 해도 됩니까? 그럼요. 한마디로 저를 좀 광고하라고 하면은 가슴이 뜨거운 남자, 또 신이나 의리가 있는 남자, 좀 열정적인 사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가슴만 뜨겁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냉정한 어떤 통찰력, 판단력,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오히려 저는 그래서 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머리로 하는, 특히 정치는 머리로 하는 것보다는 가슴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지금 후보자님 옆에 아름다우신 분이 한 분 앉아 계시는데요. 누구시냐면은 후보자 사모님 이정기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가슴이 뜨거우신 우리 후보님은 남편으로서 아빠라서 이제 몇 점으로 생각하십니까? 이건 후보자님의 개인적인 제가 생각이십니까? 가족들에게 예. 저는 솔직히 우리 국민들에게는 뭐 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집에서는 뭐 점수가 엉망이 아니겠나. 그래서 아마 뭐 낙제점일 거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두 가지, 세 가지를 잘한다는 게 참 힘듭니다. 24시간을 구청장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뭐 이렇게 뛰다 보니까 사실은 뭐 가족들에게 시간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고 그게 항상 미안하죠. 미안하지만은 뭐 점수 적은 거는 뭐 달게 받아야죠. 아까 저기 후보님께서 점수를 말씀하셨는데 많은 이제 주민님들과 함께 점수를 많이 가족한테는 이제 점수가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사모님이 보시는 점수를 드리고자 하신다면은 몇 점 정도 드릴 수 있을까요? 꼭 뭐 점수 준다기보다는 그 고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거기에다 저는 그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집에서는 조금 못해도 그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중국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모습으로 거의 저는 100점을 드립니다. 어이구야. 마음에 없는 소리 아닙니까? 역시 절대 아닙니다. 내조의 여왕이십니다. 네. 사모님께서는 그러면 100점을 주신 거다, 그죠? 그렇다면 이제 아내에게 이제 후보님께서는 뭐 또 아내에게 또 자식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시원한 속마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게 이제 이 대목이 이제 좀 제일 마음이 아픈 부분이구나. 좀 항상 미안하죠. 미안하고 또 항상 고맙고 제가 뭐 밖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또 특히 지방 행정이나 또 정치나 하는 게 뭐 진짜 밤낮이 없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집사람 또 우리 딸 우리 뭐 제대로 외식 한번 못할 정도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지냈는데 그래도 뭐 건강하게 우리 딸들도 잘 자라줬고 또 별 탈 없이 이렇게 잘 해줘서 고맙고 항상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집 할 것 없이 모든 가장들이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합니다. 저 바로 앞에 정말 귀여운 아기가 자꾸 하트를 날리네요. 잠시 이리 오실래요? 누구실까요? 후보님의 손녀군요. 이나마 잠깐 이 자리에 모실게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너무 사랑하는가 봐요. 계속 하트를 날리고 있더라고요. 인사 한번 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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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부끄러운가 봅니다. 네. 이쁜 손녀분을 모시고 계속 토크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이제 후보님의 이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 혹시 뭐 질문 사항이라든지 이거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점 궁금하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은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우리 중구민들이 과연 박성민 중구청장님이 재임 시절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특히 이제 저희가 20대, 30대 분들 젊은 층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또 신혼부부들이 중구에 둥지를 틀었을 때
다른 지역과 무슨 차별을 두고 중구를 위해 일하셨는지도 궁금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속 시원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근데 그 문제는 답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네. 우선 전국의 중구가 다 마찬가지고 오래되고 좀 침체된 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시의 정체성을 우선 찾는 일을 집중했고, 우리 중구는 뭐 수천 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인 만큼 지리적으로 또 지형적으로 전형적인 배산 인수, 아주 수천 년 전부터 사람이 살던 곳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역사, 이제 또 전통 문화 이런 게 많은 도시고, 우리 중구는 특히 또 고대 성들이 7개나 있는 이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이제 종갓집, 또 이제 울산 큰애기, 뭐 이런 캐릭터도 만들고 뭐 그런 사업을 집중적으로 했고, 거기에 맞는 이제 큰 틀에서 우리 정체성에 맞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했죠. 많이 했고, 뭐 그런 사업들 잘 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관광, 또 태화강과 또 우리 태화강 국가정원, 또 이런 것들과 연계한 문화관광 사업도 좀 집중해요. 우선 사람이 찾아와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찾아와서 머무는 곳, 이런 사업들도 집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씩 시작을 했는데, 우리 중구가 또 도심 가운데 있다 보니까 공장들이 주로 또 외곽에 있지 않습니까? 공장은 외곽에 있는데, 우리 중구의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많은 고민도 하다가 국가첨단산업단지라고 해서 장현동에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유치를 했죠. 제가 직접 용역도 하고 준비를 몇 년 동안 해서 공모에 당선이 돼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통해서 이제 조만간에 착공을 할 겁니다. 청년 일자리를 또 확보를 하고, 또 대기업들의 어떤, 제가 만약에 국회로 진출을 하면 대기업들의 어떤 문어발식 확장, 이걸 좀 규제를 시켜서 이제 좀 산업을 좀 나누고 또 일자리를 나누는 이런 입법 활동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걱정 없는, 또 신혼부부들이 보육 걱정 없는, 그래서 우리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또 뭐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또 뭐 여러 우리 이제 보육 정책이라든지 국공 및 민간 가정을 비롯한 이런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저는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업적들을 쌓으셨는데요. 저도 저 같은 경우도 우리 가까운 성남도, 저도 중구에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캐릭터가 참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보는데 앙증맞고 정말 귀엽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건데,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오메 가면은 성남동에도 이런 캐릭터를 보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구청년 TV에도 이제 많은 아쉬운 점이 있었을 텐데요. 가장 뿌듯했거나 잊을 수 없는 중구청장 재임 씨의 일화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이제 우리 정체성을 찾는 일, 그러니까 우리 축제가 단순한 이제 거리 축제로 이렇게 해 오던 것을 이제 마두이라고 문헌에 의한 320년 전에서부터 해오던 이런 정체성 있는 축제를 개발했고, 또 울산 큰애기를 캐릭터화해서 우리 아마 전국 캐릭터 대회에서 또 우승하는 이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뭐 좀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중구를 많이 알렸죠. 울산 중구를 많이 알렸고,
전국에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226개 있습니다. 226개에서 공모를 해서 우리가 1등 뭐 아니면 뭐 1, 2등 했던 사업들이 뭐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고 공모를 해도 뭐 1, 2등 했던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뭐 그런 실적들에 대해서 또 함께 노력한 또 우리 중구청 공무원들 또 직원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아까 우리 청소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남동에 가면은 젊음의 거리 그 주변에 보면은 옛날 짜투리 땅을 이용해서 큐빅 광장이고 그다음에 문화거리 이렇게 있는데 그 큐빅 광장이나 문화의 전당이나 뭐 이런 또 건축물들은 뭐 국무총리상, 국토부 장관상 이런 최우수 건축물상을 뭐 거의 뭐 휩쓸다시피 할 정도로 우리 도시 정체성을 담은 그런 문화예술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썼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 중구청장님을 하셨을 때도 많은 공무원들과 함께 협심해서 많은 일들을 많이 이루어내셨는데요. 그렇다면 저기 인간 박성민은 내면의 박성민입니다. 박성민에게 항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내리는지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가거나 네. 혹은 뭐 절에 가거나 아니면 뭐 또 조상님들의 차례를 지내거나 이럴 때 항상 제 스스로에게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자. 그 다음에 또 최선을 다하자. 뭐 이런 주문을 하는데 뭐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저 혼자서 뭐 제 가족들과 뭐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 나라에 또 이 도시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꿈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에게 점수를 좀 받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실은 쉬운 일이 없죠.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살아온 분야도 제가 뭐 전공을 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해서 쉬운 일이 없는데 그런 고비마다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가짐에서 또 작은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되자 또 최선을 다하자 뭐 그런 생각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꼭 그 주머니 잘 걸렸으면 좋겠고요. 걸리실 겁니다. 후보자님이 이제 본격적인 정치를 하시려고 하는데 이유나 목적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정치 철학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릴 때 아예 뭐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저보다 나이 많은 선배들 또 친구들 후배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또 제가 뭐 학창 시절에 또 젊은 시절에 뭐 이런 사람들 모아서 뭐 같이 이야기하고 또 뭐 같이 어울리고 하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치 쪽으로 오는 계기가 됐고 또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젊을 때는 이제 뭐 청년회 회장 뭐 이런 것도 하고 또 이제 제이시 활동을 통해서 청년 운동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뭐 부회장이나 회장이나 이런 역할들을 계속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오게 됐는데 글쎄요 정치가 사람 사는 곳에는 꼭 있어야죠. 있을 수밖에 없고 뭐 정치가 요즘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럴수록 정치에 우리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투표도 제대로 해야 되고 또 이제 정치가 좀 이렇게 뭐 주민들로부터 박수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더 나은 정치인이 되고 더 공정하고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한 이런
공익적인 이런 정치인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하고 있고 아마 뭐 역사나 뭐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정치인 한 사람 제대로 뽑으면은 그 공동체가 살거나 혹은 죽을 수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이 끝없는 이런 자기 관리 또 끝없는 노력을 통해서 제가 구청장 시절에는 우리 중구민들 또 우리 중구를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고 또 이제 국회로 만약에 진출을 하게 되면은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을 또 다해야 될 거고 또 더 열심히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혹시 국회에 입성하면 무엇을 하실 건가요? 특히 중구에 대해서 특별한 구상을 뭐 가지고 계신 거는 있으십니까? 우선 국회는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네. 이제 대한민국 전체의 틀을 봐야 되고 또 우리 국가 발전을 우선 생각을 해야 되고 다만 이제 제가 우리 울산 중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또 우리 지역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동안 제가 구청장으로서 해오던 이런 일들이 사실은 기초자치단체가 예산의 한계, 또 권한의 한계, 뭐 여러 가지 이제 지방 정부는 주로 관리만 하는 쪽이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많았는데 역으로 보면은 예산만 충분하다면 또 이제 앞으로는 지방자치 시대가 중앙의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제 계속 위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이렇게 계속 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 지방 균형 발전 뭐 이런 역할들을 하고 싶고 꼭 꼬집어서 이야기하면은 우리 중국은 이제 혁신도시가 들어와 있는데 그저 뭐 저렇게 구색적으로 들어와 있는데 저걸 제대로 안착을 시키려고 하면은 저기에 걸맞는 예를 들어서 뭐 병원 혹은 백화점 뭐 학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시설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 저걸 조금 더 확장을 제2의 혁신 도시로 조금 더 확장을 해야 되고 또 그 뒤로 이제 저희들이 가용 용지를 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뉴타운 또 여기 이제 올드타운 이렇게 두 개를 좀 잘 조화를 시키는 일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듯이 우리 정체성을 살리면서도 또 청년들이 필요한 뭐 산업단지나 일자리를 또 만들어야죠. 대학도 좀 전문화된 이런 대학도 하나 유치해야 되겠고 또 우리 중국에 이제 국가기관이 좀 부족합니다. 특히 이제 국립병원, 요번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공공형 병원 뭐 이런 좀 지켜야 되겠고 하여튼 뭐 할 일은 뭐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데요. 다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제 후보자님과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다 들으시고 혹시나 내가 이건 정말 궁금하다. 질문을 꼭 하고 싶다. 편하게 한 번씩 질문하셔도 됩니다. 질문 시간입니다. 질문 주셔요. 후보님과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런 토크를 들으시면서 나 이거 정말 궁금하다. 이거 뭐지? 하고 질문하실 시간을 드릴 겁니다. 편하게 질문하십시오. 마음껏 손 드십시오. 예, 말씀해 주세요. 국민들과 소통을 많이 하실 건데 어떻게 연령별로 소통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뭐 소통을 각계각층으로 해야 되는데 구청장 재직 시절에는 주로 뭐 여러 시스템도 만들고 합니다만은 사실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거나 전화를 해주시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특히 청년들 젊은 사람들하고는 소통이 사실은 잘 안 됩니다. 요즘 이제 SNS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가지 저희들도 뭐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행정이 직접적인 우리 청년들하고 이런 자리가 좀 부족하고
그래 제가 청년 일자리 토크쇼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해보긴 했습니다만은 또 그것도 또뭐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고 아마 국회의원이 되면은 이제 국정에 국가 정책에 이제 담당을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서 법률 제정을 통해서 아마 청년들을 대거 지원하고 또 일자리 문제 이런 거는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이제 청년들이 걱정하는 뭐 미래에 대한 또 뭐 결혼에 대한 또 일자리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많은데 국회로 진출하면은 오히려 훨씬 더 기회가 많아지리라고 봅니다. 좋은 질문과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말씀하시죠. 남들은 취업을 하는지 아니면 국가에서 이런 고시 하고 이렇게 뭐 자기 공부도 많이 하는데 후보님께서는 정치계로 입문하신 계기가 어떻게 정치계로 입문하게 된 계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좀 타고난 기질이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뭐 리더십이 뭐 두세 사람 서너 사람 모이면은 뭐 밥 먹으러 또 가자 뭐 또 아니면 어디로 뭐 가자 이런 뭐 리더십이 어릴 때부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서 이제 그래서 항상 뭐 그렇게 생활을 해 오다가 어느덧 저희들이 한 20대쯤 됐을 때 그때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주로 있었는데 그때는 학교 운동장 같은 데서 이제 후보들이 나와서 직접 연설을 하고 이럴 때인데 그런 연설을 듣는 걸 참 즐겨했어요. 따라가서 듣고 저 멀리 가서도 그때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대선거구제였어요. 울산 전체 국회의원을 뭐 2명, 3명 이렇게 뽑았는데 저 방어진 남목까지 가서 무슨 후보자 합동 연설에 있다 하면은 하루 종일 그거 듣고 오고 뭐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들으면은 내가 저 후보 같으면은 난 이렇게 이야기하겠다. 나는 저렇게 이야기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좀 타고난 정치적인 어떤 뭐 기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 단체 이런 뭐 여러 단체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도 주로 이제 뭐 회장을 많이 했어요. 여러 단체에서 어떤 때는 제가 회장 직함이 뭐 큰 단체 작은 단체에서 한 10개씩 정도 항상 회장을 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돈 조금 벌면 그 회비다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또 지방 의회로 제도권으로 진출을 하게 되고 또 의회 활동을 하면서도 뭐 내무위원장, 운영위원장, 또 의장 뭐 아주 젊을 때 전부 다 선배들인데 제가 최고 젊은 나이에 의장을 했죠. 뭐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이걸 조금 요약해 보자면 관심과 집중과 환경인 것 같네요. 그래서 맞습니까? 예. 좋은 질문과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예, 말씀하시죠. 맛집 큰 모습이 아닌 이유가 맛집 큰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종갓집은 우리 중구를 표현할 때 종갓집이라고 이제 제가 지었죠. 사실은 우리 울산만 해도 5개, 이제 4개 구와 1개 군이 있습니다. 울주군. 이제 이 지방 재정이 통상적으로 이제 울주군은 돈이 많다. 왜 많으냐? 울주군은 세금을 시세로 안 내고 군세로 해서 한 20가지 정도 자체적으로 받습니다. 자체적으로 받아서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그로서 큽니다. 근데 우리 군은 광역시에 소속되어 있는 자치구는 거의 지방세를 받으면 시세 다 줍니다. 예를 들어 취등록세, 자동차세 주로 이제 지방세
재원이 그런 건데 그거 전부 다 시세로 줍니다. 시세로 주고 우리가 가지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가지는 세목이 뭐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뭐 한 서너 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제 그래서 시에 주면은 시에서 또 이제 직접 예산 지원 받기도 하고 사업으로 지원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단순하게 따지면은 울주군에는 돈이 많아서 잘 사는 도시다. 남구도 돈이 많다. 근데 중구는 돈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사실 또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중구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좀 떨어져 있어요. 남구는 뭐 빌딩도 많고 잘 산다. 울주군은 돈 많다. 거기 가면은 뭐 자녀 출산 뭐 비용도 많이 준다. 뭐 이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우리 중구는 좀 뭐 가난한 도시, 좀 비전이 없는 도시, 뭐 돈만 많이 벌면 나도 이제 뭐 남구로 가야지 이런 생각을 주로 가지고 있어서 야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종갓집이라는 걸 만들었었습니다. 우리가 종갓집이다. 종갓집은 이제 뭐 동생들이나 자식들 조금 이렇게 살림 내주고 나면은 사실은 종갓집은 그렇게 형편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종갓집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하죠. 그걸 뭐 꼭 돈만 많다고 해서 뭐 좋은 뭐 도시 뭐 좋은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갓집이라는 자부심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종갓집 중국, 뭐 종갓집 어떤 중국 뭐 이런 이제 표현을 쓰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우리가 돈이 없다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종갓집이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을 가지게 됐고 구청장은 성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큰 모섬 도마름이라고 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인이 다 하는 거 아닙니다. 뭐 전반적인 이런 이제 살림은 도마름이 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뭐 구청장이 권위만 내세우고 그렇게 이제 뭐 자리만 지키는 역할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을 모시고 또 구민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더 부강한 도시를 위해서 또 우리 주민들의 삶이 행복한 이런 일들을 추진하고 뒷바라지하고 주민들을 뭐 이렇게 모셔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스스로를 구청장 하면서 항상 머슴이다. 머슴 중에 이제 조금 너무 작은 머슴보다는 큰 머슴. 그래서 종갓집 큰 머슴 이렇게 스스로를 칭하고 또 그렇게 불리기를 참 좋아했어요. 다른 사람들 그렇게 부르면 참 듣기도 좋고 기분도 좋고 제 스스로 종갓집 큰 머슴이다. 이걸 뭐 닉네임으로 달고 다녔습니다. 종갓집 큰 머슴.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불리기도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정치인들이 상전이 아니잖아요. 유권자들 모시고 또 시민들 모시고 우리가 무한 봉사하는 이런 자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국회로 진출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늘 종갓집 큰 모습 하다가 이제 종갓집 큰 일꾼 그건 이제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뭐 예산도 가져와야 되고 정책도 가져와야 되고 많은 걸 이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건 무슨 역할이라기보다는 그건 일꾼으로 표현하는 게 더 좋겠다 해서 이번에는 이제 종갓집 큰 일꾼으로 바꿨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 그 마음 그대로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아까는 뭐 질문 안 하신다고 하더만 질문이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고 제가 구청장 재임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아주 좀 직접적인 표현하면은 울산이 광역시이긴 합니다만은
이 제대로 된 도시가 아닙니다. 사람만 많이 살다 보니까 인구만 100만이 넘다 보니까 이제 인구 이제 뭐 대비해서 광역시로 성격이 됐는데 그건 이제 대기업 공장이 많아서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인구가 많죠. 사실은 광역시가 되려면 도시 기반 시설들이 제대로 있어야 돼요. 뭐 교육부터 시작해서 아까 이야기하는 문화적인 측면도 제일 크죠. 문화적인 어떤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 울산은 뭐 거의 바닥입니다. 오히려 기초자치단체보다 더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광역시면서 공연장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구청장 하면서 중구 문화의 전당을 그래서 하나 지었습니다. 돈을 우리 형편에 굉장히 큰 돈으로 한 3,400억 정도 들여서 지었고 500석 규모의 중극장이긴 합니다만은 음향시설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배치라든지 시설이 전국적입니다. 음악 전문 음악홀입니다. 그렇게 지어서 다양한 이제 문화 혜택을 주민들에게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울산광역시로 보면은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회관 하나 있는데 저것도 너무 오래되고 해서 또 뭐 다양한 공연을 담아낼 수 없죠.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주로 하는 그런 어떤 뭐 요즘 이제 세계적으로 히트치는 이런 공연들 이런 공연을 하려면은 최소 한 3,000석 정도 규모의 공연장이 하나 있으면은 서울의 공연들도 이제 다양하게 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3,000석짜리가 되면은 티켓도 좀 사지죠. 티켓도 사지고 지금 이제 1,000석, 1,500석 가지고는 뭐 괜찮은 사람들이 못 내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연장도 좀 많이 있어야 되고 공연장뿐만이 아니고 뭐 교육 시설 뭐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이런 문화 예술에 관한 시설들이 턱없이 부족하고 단체도 부족하고 또 그런 어떤 종사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좀 배출해야 되는데 그래서 학교도 좀 많이 부족하고 뭐 울산이 사실은 갖춰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시게 되면 꼭 이뤄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후보자께서 중구민들에게 진심으로 가장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속 시원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울산 시민 여러분, 중구민 여러분, 저는 구청장 하면서 누구보다도 고민도 많이 하고 밤잠 안 자면서 오로지 우리 중구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온통 그 생각으로 8년을 지냈고 동네 구석구석에 어느 한 곳에 벽돌 하나, 전봇대 하나, 나무 한 그루 제 손때가 묻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꼼꼼하게 챙겼고 또 미래를 대비해서 참 여러 가지 고민도 했고 전문가들의 어떤 조언도 참 청청히 이렇게 받아왔는데 사실은 지나고 보니까 저는 구청장보다도 국회의원이 저는 제 어떤 평소에 생각이나 철학에도 맞고 저는 오히려 국회의원 하면은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사실은 제가 좀 성격적으로 뭐 꼼꼼히 챙기고 이런 것보다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또 토론하고 또 끝까지 어떤 고민하고 또 그런 결론을 도출해내고 뭔가 준비하고 하는 이런 심의하고 하는 이런 입법 또 그런 과정이 저한테는 또 맞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는 사람이고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방 행정도 중요하지만 저는 국회로 가면은 의원이 훨씬 더 의원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회로 가게 되면요, 특히 우리 보수 우파의 국회의원들이 스펙 좋은 사람,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예? 집안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보 쪽의 정치인들하고 대응을 하면은 이분들은 돈도 많고 스펙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직업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헝그리 정신이 없습니다. 백전백패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무기력할 정도로 그렇게 대응. 국회는 물론 입법 활동을 통한 전문가적인 지식이나 상식도 필요합니다만 그것보다도 먼저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내고 국민들의 눈높이를 그대로 가져가서 대변하고 국민들의 심정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을 아는 사람, 그런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국회에 모여야 되고, 그래서 각양각층에 다양한 국민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밤을 새워서 의논하고 결정하고 해야 이 나라가 제대로 국민들을 위한 나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펙도 부족하고 뭐 금판사 출신도 아니고 뭐 집안이 좋거나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우리 시민들의 심정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대한민국 국회로 가면은 우리 울산 시민들, 우리 중구민들 확실하게 편을 들어서 여러분들 원하는 여러분의 마음 같은 그런 국회의원이 저는 된다고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회로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손을 잡아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면은 여러분의 국회의원 또 여러분 마음을 그대로 읽어내는 여러분 마음 같은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꼭 지지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슴이 뜨거운 남자 예비 후보 박성민 TV 개국쇼를 진행하였고요. 좀 다시. 지금까지 박성민 TV 개국쇼를 마치고 오늘은 1편이었고요. 앞으로 2편, 3편, 4편 꾸준히 이어나갈 겁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리고요. 아시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의 공약도 계속될 예정이오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